오늘은 그 특별함 중에 더 특별한 날,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 건강 강의하면 이분, 귀엽고 깜찍하면 이분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배울 점이 너무나 많은 똑부러지게 사업하고 계시는 에메랄드 조연주 리더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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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더님들, 정말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제가 뭐 할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방금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데 다시 나가야 되나 살짝 고민했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데 사투리를 쓰네요, 제가. 그, 일단, 아유, 우리, 네, 너무 반갑습니다, 리더님들. 제가 언제 건강 강의를 했었죠, 그죠? 그때 한 5주 정도 신경 리더님 이하로 제가 건강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서 리더님들 좀 되게, 낯설지 않으세요? 네, 너무 반갑고요. 일단 제가 화면 공유하고, 제 스토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제가 막 지금 엄청나게 막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용기가 좀 되겠다. 리더님들 사업하시는데 아 저런 사람도 아미 할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꿈꾸는 대로 사는 나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스토리텔러라는 직업을 말씀을 드려야 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조금 일찍 낳았고 그리고 아이를 잘 보려고 좀 막 이렇게 의지가 막 충만하던 때 영어 동화책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너무 매료되어서 아 이거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 줄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영어 동화책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지방에 살았었는데 막 서울도 다니고 미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막 이러면서 미친 듯이 제가 스토리텔링을 배웠습니다. 진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욕을 했겠죠. 욕을 했는데 너무 매료되어서 별로 들리지 않았고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스토리텔링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막 아이들에게 영어로 동화책을 읽어주고 이 책으로 이제 뭐 말하기, 쓰기, 그리고 표현, 이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걸 막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동화책을 잘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조금 많아야지 그 책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책을 읽게 되면 책이 왜 이렇게 막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스치듯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 이렇게 책의 어떤 맛을 제대로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수 동화를 막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에게 배경 지식을 좀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넌픽션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넌픽션이면 영어로 뭐 역사, 그다음에 지리, 과학,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본 사회 이런 거를 또 열심히 제가 또 가르쳤습니다. 너무 진짜 저는 아이들보다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나름 저는 이제 또 영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따로 했었어야 됩니다. 진짜 무모하죠. 그냥 동화책에 매료되어서 영어 공부하면 되고, 또 스토리텔링도 배우면 되고, 그냥 그렇게 무모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제 열정 덕분이었는지, 음, 빠르게 제가 스토리텔러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제 수업을 듣고 싶어서 항상 웨이팅이 많은 그런 인기 강사였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분당에서 한 10년 넘게 수업을 또 했었거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진짜 사랑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하고, 아이들에게 책으로, 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저한테 수업 받는 아이들은 영어로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거는 수단이거든요. 내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지 어디 가서 쇼핑하고 길 묻는 데 쓰는 게 영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의 목적은 그 언어로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내 생각을 글로 적는 게 언어의 원래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받은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굉장히 잘 이야기하고 또 글로도 에세이도 너무 잘 쓰고 이러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를 설명하자고 하니까 이걸 뺄 수가 없더라고요. 제 카톡 아이디가 Dreaming Hiker입니다. 꿈꾸는 하이커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산 타는 사람을 하이커이라고 하거든요. 산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수업을 하고 오전에는 날마다 산을 갔습니다. 저는 혼자서 산을 매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렇게 왜소하고 작은 사람인데 산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가 저희 아이가 사춘기여서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할 때 애를 집에서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냥 산으로 피했거든요. 피했는데 제가 산에 매료되면서 그때 제가 참 부끄럽지만 카카오 스토리를 보니까 막 자연에서 엄청난 막 깨달음과 이런 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글도 썼습니다. 어제도 갔었는데 왜 못 봤지? 아, 사랑이 델고 가느라 주변을 볼 여유가 없었네. 무언가에 몰입하면 주변이 안 보이는 거 맞구나. 크크. 이런 글을 제가 지금 42살 요럴 때 막 썼더라고요. 41살, 42살 요럴 때 막 썼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부끄러운데 이런 글도 썼더라고요. 언제나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알고 많이 배웠나 보다 새로운 세상 앞에서 늘 겸손하며 새로운 얘기를 듣고 그걸 받아들일까 말까를 판단할 수 있으며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 때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말랑말랑한 뇌와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글을 막 썼더라고요. 저는 아메이 소비자를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스폰서가 있으시겠죠. 그분이 제 카카오 스토리를 봤을 때 얼마나 저를 후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이런 글을 맨날 산 다니고 하면서 막 이렇게 올리고 했으니까. 근데 여튼 산에 흠뻑 빠져서 제가 눈만 뜨면 산을 가고 비가 와도 산을 가고 또 오후에 시간이 조금 수업이 빠르게 마친 날은 그냥 빨리 와서 또 산을 갔습니다. 하루에 2번을 가고 주말에는 이름 있는 산을 갔습니다. 이름 있는 산. 그러니까 이제 집 근처 산 말고 뭐 월악산, 치악산, 설악산 이런 험한 산을 이제 남편을 꼬셔서 이렇게 막 다녔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시간이 되면 산을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꿈꾸는 산악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저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저는 트래블러였습니다. 관광을 좋아하진 않았고요. 우리가 관광객은 투어리스트라고 하는데 저는 트래블러였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여행 가서 막 절을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거의 다 뭐 박물관 다니고 막
뭐 호주를 가면 그 호주 대륙을 처음 발견한 그 제임스 쿡이라는 그 선장님 생가 이런데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곳을 가고,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좀 더 가면 이거 그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되게 많이 쓰던데요. 엔틸로프 캐년이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 사막 그러니까 땅 밑에서 이런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진 작가들이 여기에 빛과 뭐 이런 게 너무 아름다워서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멜번 이런 데도 가고 뭐 진짜 사진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중에는 수업하고 그러니까 주중에 오전에는 산을 타고 오후에는 수업을 하고 주말에는 산을 타고 또 연휴나 어떤 또 길게 조금 시간을 낼 수 있으면 무조건 여행을 다녔습니다. 남편하고 여행 코드가 너무 맞아서 그렇게 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저는. 근데 마흔이 딱 넘으니까 저희 남편은 여기 다니거든요. 여기 이제 중앙에 본사에 다니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진지하게 저한테 우리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재밌게 사는데 이렇게 계속 살려면 준비를 해야 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제 귀를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면 지금 너무 행복한데, 그리고 뭐 퇴직하면 연금도 나오고 저축도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내가 입사했을 때 수협은행에서 팔았던 상품들이 안보험을 많이 팔았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연금보험을 많이 판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암이 문제가 아니라 이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보험을 훨씬 더 그 수협은행에서 많이 판다라는 거예요. 저희 남편 은행에 근무하지 않고 이제 중앙에 다른 이제 경제사업부에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여튼 그렇게 패턴이 바뀌는 걸 보면 사람이 너무 오래 산다. 그래서 너가 지금 귀를 막지만 우리가 한 75까지 살면 준비 안 하고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돼. 하지만 75 이상까지 80살, 90살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준비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편이 준비 안 하면 우리는 지금 눈과 입이 한껏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게 되면 그 올라간 눈과 입을 한껏 낮춰서 정말 생존만 하고 살 수는 있어.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는 살 수 있어. 근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올라간 눈과 입이 내려오는 거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시댁은 저희 남편이 그냥 어려서부터 가난해서 계속 쭉 가난해요. 계속 쭉. 그러니까 한 번도 이렇게 잘 살아봤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입사와 동시에 매달 생활비, 용돈 말고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쭉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생활비를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계속 드리고 또 뭐 어디 아프시면 또 병원비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냥 계속 가난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고 싶거나 뭘 더 먹거나 더 입고 싶거나 그런 욕구는 별로 없으셨어요. 그냥 저희들이 드리는 금액 그리고 명절에 좀 더 드리고 뭐 이런 걸로 그냥 생계가 그냥 되시는 분들이셨어요. 근데 저희 친정은 제가 30대 중반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친정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굉장히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친정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사업도 조금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이 되게 나빠지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제 네? 이건 왜 일정표인데? 굉장히 평생을 조금 부유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가난해지신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가난한 건 아닌데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난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는 평생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이렇게 하셨는데 60이 넘어서 갑자기 형편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희 친정 식구들이 굉장히 모두 다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한껏 평생을 이렇게 부유하게 사셨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그것도 할머니가 되어서 이렇게 형편이 줄어드니까 저희들이 이제 자녀들이 처음에는 막 엄마 이렇게 해드리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계속 자녀들에게 원래 엄마가 입던 옷을 입고 싶어 하시고 원래 엄마가 드시던 음식을 먹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계속 그런 걸 이제 요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라마나 보통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뭐 희생적이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엄마가 이렇게 옷 사달라면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런 엄마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잘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지면 이게 그냥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는구나. 관계가 다 엉망진창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저는 이제 경험을 했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한테 했던 한껏 눈과 입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퇴직을 해서 탁 낮춰서 산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나 혼자 비참하면 상관이 없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는지를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가 오후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오전에 뭔가를 막 알아봤습니다. 빵집도 알아보고 커피숍도 알아보고 또 축사에 소가 오줌을 싸면 톱밥을 깔아야 되거든요. 톱밥을 모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소들의 오줌이 그냥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후배가 그걸 수입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저보고 축사에 가서 톱밥을 팔면 커미션을 준다고 해서 제가 오전에 막 여기저기 축사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스토리텔러로 막 멋지게 수업을 하고 오전에는 경기도 인근에 뭐 의정부 포천 뭐 이런 데 막 다니면서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다들 쉽게 생각하는 게 학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학원은 진짜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의 숫자가 팍팍팍팍 줄어드는 게 저는 너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막 이것저것 이제 알아보면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막 이랬을 때 저한테 이제 아메이를 알려주신 스폰서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톱밥까지 팔 생각을 하는데 아메이도 한번 진지하게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29살 때부터 아메이 전 제품을 쓰는 매니아 소비자였거든요. 제품이 너무 좋아서. 근데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이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하고 싶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가 아는 사람이 저는 정말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까 산 저 혼자 간다고 말씀드렸죠. 혼자 산다니고 그리고 프리랜서로 혼자 수업하고 그리고 주말에 남편이랑 둘이서 산을 다니고 휴가도 여행도 남편이랑 다니고 저는 남들과 그렇게 막 이렇게 어울리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 말투를 봐도 그런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거절을 했는데 제가 무언가를 찾고 있을 때 스폰서님이 그래 뭐 온갖 거 알아보니까 아메이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남편이랑 이야기를 해서 집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스폰서님을 이제 모셨습니다. 집으로 오셔서 사업 설명 한번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하고는 남편과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고 저희 남편이랑 저희 남편의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면 왜 진작 얘기해주지 않았냐고 스폰서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 저희 스폰서님은 저희 남편을 직장 근처에 가서 2번이나 사업 설명을 하셨대요. 근데 저희 남편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 두 사람이 똑같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파랑새는 진짜 우리 바로 옆에 있었네. 그 파랑새라는 그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온갖 걸 다 찾아봤는데 결국 우리가 찾던 그 일이 그냥 우리 옆에 늘 있었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치열하게 한 2달 정도 열심히 알아보고 이렇게 땅땅땅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스토리텔러가 되기로 마음먹었을 때만큼 아메이도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진짜 그냥 민낯의 조연주를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정말로 너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용인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그 같은 아파트에 한 아파트에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인사하고 사는 분이 그 옆집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냥 인사만 하는 그런 분.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도 거의 교류가 없었고 저의 이제 저의 절친은 지방에 있었고 아는 사람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명단을 적어서 보여드리니까 진짜 이게 다냐고, 진짜 이게 다냐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선택을 했고, 나는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는 건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내가 감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옆에 함께하는 어떤 리더님들과도 나는 비교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품도 너무 많아졌고 그때 막 다이어트 프로그램, 뭐 디톡스 프로그램 이런 게 막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실력을 키우면 되겠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다이어트부터 시키고 남편이 다이어트 하는 동안 저는 다른 제품들을 굉장히 그전에는 그냥 제품을 썼다면 진짜 애용을 했습니다. 제가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산을 끊었습니다. 그 좋아하는 산을 끊고 그냥 오전에 산 다니는 시간에 제가 제품을 쓰고 미팅을 다니고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기는 이렇게 뭐 미팅장이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고속터미널, 강남의 고속터미널에 미팅장이 있었고 또 분당에 이렇게 있고 했지만 뭐 왔다 갔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지만 그래도 그 미팅을 다 참석을 하고 하면서 저는 내가 실력을 키우면 반드시 제품을 쓰는 사람은 나올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품 쓰고 남편 다이어트 시키고 저도 이렇게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한테도 이렇게 적용을 하고 건강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진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노트들을 보면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지? 라고 눈물이 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저는 여기에 아는 분들이 없어서 그때 그냥 창원, 부산 이런 데 막 다니면서 지방 보원을 했습니다. 주말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여튼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민낯에 조연주를 만나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그냥 비교하지 말고 내 실력을 올리고 내가 나의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명의 친구를 후원하는데 3년 정도가 걸렸는데요. 그 친구로부터 소개되어져서 이렇게 매주 1년 내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건강 강의를 하는, 건강 미팅을 하는 이런 소비자 클럽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저도 다이어트를 해서 이렇게 날씬하고 좀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되게 이렇게 좀 동안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날마다 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팩을 하고 막 진짜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진짜 저를 안 만나고 싶어 했던 분인데 저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난 날 사진인데요. 이렇게 퉁퉁한 무서운 경찰 아저씨였습니다. 저를 만날 때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너 진짜 사기치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분이 저를 만나서 건강 프로그램하고 다이어트해서 너무너무 건강해지고 아이들도 너무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분의 이제 부인이 최근에 또 사업 파트너로 이렇게 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간이 너무 약해서 1년에 3번, 4번씩 간 때문에 입원을 하셨던 분인데 저랑 공부하면서 건강관리해서 진짜 간 수치나 이런 건강이 너무 많이 좋아지셨고요. 요분 같은 경우는 그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는데 저랑 공부하면서 또 관리를 해서 그걸 완치 판정을 받고 너무너무 건강하고 지금은 저와 아주 절친 같은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분도 저 처음에 만났을 때 저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너무 막 깍쟁이처럼 보이고 이래가지고 저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여튼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을 통해서 거기서 거의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되고 이분도 소비자인데 파트너가 되고 이분도 소비자인데 파트너가 되고 그리고 이분들도 다 소비자세요. 소비자인데 그냥 모이면 우리 세제, 우리 프로틴, 우리 아세로라씨, 진짜 우리 제품. 그래서 매달 이분은 소비자인데 브론즈 빌더를 12번을 풀로 다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진짜 공부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계속 하니까 진짜 지금은 아는 사람도 참 많아졌고요. 그리고 저를 좋아하는, 저를 반기는 소비자분들도 많아졌고, 저를 심하게 좋아하면 그냥 그분들은 파트너가 다 되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거북이처럼 막 그냥 사업 설명해서 바로 막 후원이 되고 이런 케이스가 저는 없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북이처럼 꾸역꾸역 그렇게 그냥 꾸준히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유 중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보이시죠? 그래서 자, 저는 그렇게 실력을 올렸고 이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정말로 시스템 위에 제 인생을 그냥 얹었습니다. 나는 시스템에서 배우는 대로 나는 살아보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파트너들과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냥 시스템에서 배운 대로 진짜 경청하고 진짜 꾸준히 신뢰를 쌓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정말 배운 대로 의사소통하고 정직하고 또 그들의 아픔도 함께 공감해주고 그냥 파트너들과도 그렇게 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저도 파트너들이 저한테 뭔가를 이렇게 스폰서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솔직하게 하면 돼. 그냥 솔직하게 하면 돼.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 실수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고 그냥 솔직한 네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면 돼. 정말 정직 우리 식스 밸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지키려고 하고요. 가족도 저는 아미에서 시스템에서
배운 대로 제가 남편과도 소통하고 아이하고도 관계를 하고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친정 식구들도 그냥 그렇게 가족들과도 다 여기서 배운 대로 제가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이렇게 그 우리 이교전 리더님 너무 활달하고 너무 이렇게 막 사람을 막 끄는 매력이 있으시잖아요. 진짜 부러운데 그냥 부러울 뿐입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생겨 먹어서 저희 시댁 식구들도 저를 항상 어려워하거든요. 어려워하는데 근데 그냥 여기서 배운 대로 계속 꾸준히 그냥 하다 보니까 아 우리 올케 우리 며느리 그냥 항상 최고 그냥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고 올케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배운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리고 그 저의 올케 제 남동생의 와이프는 자기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대요. 신우인데 제가 제일 좋대요. 저는 여기서 배운 대로 저희 올케랑 소통하고 이렇게 했었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은데 아직 사업은 아직 안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후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현재도 저는 시스템에서 배운 대로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많이 배웠으면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또 시스템에서 우리가 배우는 탱크와 너챈볼츠 그리고 그 권익원 임명미 스폰서님의 많은 좋은 가르침들을 제 현재의 삶에도 많이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의 미래도 그럴 것이라 생각해서 아 나는 아메이를 만나서 너무 좋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게 정말 저한테 행복하고 로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밤에 자기 전에도 아, 뭐 이런 일 있었지만 아, 이렇게 내가 파트너가 없어서 소비자만 주구장창 관리하면서 제가 플래티늄까지 갔었거든요. 파트너 한 명 없이 소비자만 이렇게 관리하면서 SP에서 플래티늄까지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때 그 고단함을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냥 파트너가 있다는 것만. 진짜. 그래서 그 파트너들의 어떤 고민을 듣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그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메이에서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저한테 다 굉장한 풍요로움으로 와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아메이가 너무 훌륭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저의 꿈은 저는 진짜로 제 이름이 그러니까 현주인데, 어질 현자에 구슬 주자이거든요. 구슬은 이제 중국에서 이게 제물로 이렇게 상징이 되죠. 그래서 저는 정말 어진 부자, 선한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그 부자의 어떤 수식어가 2개가 더 붙었는데요. 선하면서 강해야 되더라고요. 선한데 약하면 굉장한 민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하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고 강하지만 유연한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선하고 강하고 유연한 부자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참 2012년이니까 지금부터 11년 전이죠. 제가 42살 때, 제가 지금 53살이니까 42살 때 제가 한라산 다녀와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라산 등반 후 처음으로 오른 형제봉 가는 길. 형제봉은 저희 집 뒷산입니다. 한라산의 끝없는 돌길로 피곤해진 내 발이 요 흙길 위에서 완전 호강하는 느낌. 흙길이 아니라 꽃길이다. 꽃길. 포실포실 사뿐사뿐. 요 폭삭한 흙길을 감사함도 없이 매일 걸었다. 험한 돌길을 걷고 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 아이가 평생 좋은 길만 걷길 바라는 나약한 부모가 되지 않아야겠다. 다시 다짐했다. 돌길을 걸을 때, 빙빙 도는 길을 선택할 때 늘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줘야지.
그리고 내 아이가 그 돌길의 느낌을 잊지 않을 수 있다면 더 감사하겠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 내가 참 어렵군. 인생 다 살은 것도 아닌데 이런 깨달음을 아이에게만 이 투영을 하다니.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이거는 나한테 해줘야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진짜 여행 다니고 산 다니고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막 그게 너무 즐거웠지만 늘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는 행복함이었거든요. 근데 아메이를 하면서 돌길도 더 많이 걷고 빙빙 도는 길도 진짜 많이 선택했고 했지만 그냥 온전한 행복인 거예요. 아메이가.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 얘기를 날마다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그 돌길의 느낌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다면 저는 좀 더 선하고 강하고 유연한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스토리가 리더님들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접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도 아메하구나. 저렇게 저 좀 나이가 많을 때 시작을 했고 44살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유엔에서 막 계속 60살도 청년이다, 계속 청년이다 해서 저는 청년 같은 마음으로 그냥 즐겁게 아메 사업하고 있습니다. 리더님들, 그냥, 그냥 저렇게, 제가 돌이켜보니까 아메 안 했으면 저는 그냥 자폐 어른으로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좁은 공간에 저희 가족만, 진짜 저희 가족끼리만 그냥 우리끼리만 소통하면서 진짜 좁은 공간에서 우리끼리 이게 행복이지 하면서 살았을 것 같거든요. 아메이 덕분에 너무나 넓은 세상에서 너무 멋진 분들을 많이 만나고 많은 스승님들을 만나고 멋진 친구들을 만나고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듣기 싫었거든요. 남편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말. 너무너무 듣기 싫었지만 그런 제안을 저에게 해준 남편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늘 옆에 있었던 그 아메이가 저한테 파랑새가 되어준 것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리더님들에게도 아메이라는 이 멋진 수단이 정말 멋진 파랑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더님들 너무나 멋진 강의였죠. 우리 조현주 리더님. 서울에서 사업하시다 보니까 제가 사업하는 대구에서는 이분을 뵐 수가 없었는데 제가 이분을 언제 뵀냐면 우리 이글드림 그룹에서 갔던 그 여행지에 오사카 여행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퀄리파인 되면 가는 그 여행이 그때는 있었는데 그때 가서 제가 이분을 처음 뵀었거든요. 어느 이렇게 저녁에 스폰서님하고 이렇게 술 한잔 하는데 제가 하는 모든 얘기에 너무나 소녀 같은 얼굴로 보이시죠? 이거를 웃으시고 웃어주시고 또 웃어주시니까 더 웃겨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과 그 다음 날에는 또 여행을 다니면서 건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홀딱 반해버렸던 분이 이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연락처를 먼저 묻지 못하는 성격인데 제가 이분한테 가는 날에 연락처를 물었어요. 그래서 이분과 지금 친구가 돼 있는 제 자신이 우리 조현주 리더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지금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거든요. 오늘 너무 많은 깊이 있는 얘기를 저는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이제 울림이 있거든요. 이 멋진 스토리 얘기해 주신 우리 조현주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빠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